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권지수입니다. 오늘 눈이 내리는데, 눈 오면 뭐, 일단은 기분이 좋죠. 출발 자체가, 상쾌합니다. 돌아가시는 길은 조금 불편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만점 전략 설명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첫 출발에 서 있으면 항상 여러 가지 이제 감정들이 교차하기 마련이죠. 아마 이제 여러분 심리 상태가 뭐 이런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이게 어떤 심리 상태냐면, 일단은, 막연하다는 거예요. 막연하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 여기 참석한 이유도, 막연함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합격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뭐 생각 때문에 좀 막연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막연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시간 배분이라든지 뭐 효율적인 공부 방법, 합격에 대한 전략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명확하게 뚜렷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막연한 이런 감정들이 생길 텐데 이 막연한 감정이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생소해요. 일단 생소합니다. 전공도 물론 생소하겠지만 더구나 이제 교육학은 조금 더 생소할 겁니다. 생소하다는 것은 낯설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무슨 용어가 새로운 용어 같다고 완전히 새로운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학 용어가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제 국어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외계어도 아니고 외국어도 아닌 국어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제 처음 접하는 그 용어들이 좀 많기 때문에 생소한 감정도 아마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막 시작한다는 그런 마음에서는 일종의 기대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1년 동안 착실하게 준비를 하면 합격이라는 것이 선물로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생길 겁니다. 이런 이제 막연함이라든지 생소함, 또 기대감 이런 여러 가지 모종의 감정들이 이제 전략 설명회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좀 진행해 나가면서 조금씩 이제 감정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확신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스, 그래, 할 수 있어. 될 것 같다. 뭐 이런 확신, 빌리프죠. 확신으로 이제 변화가 돼야 됩니다. 분명히. 물론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 보시면 이 감정의 변화가 항상 기복이 있어요. 잘 될 때는 마치 뭐, 금방 합격이 갈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합격은 너무나 나와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복이 너무 심하면 좀 곤란하고, 가면서 점점 되겠다.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확신이 분명히 들어야 될 겁니다. 오늘 전략 설명을 잘 들으시고 또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이제 조금씩 성공을 맛보다 보면 마음속에 할 수 있겠다. 그래, 예스. 할 수 있어. 뭐 그런 확신감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겨야 되는 것이고. 자, 이런 확신감, 올해 이제 2017학년도, 뭐 전공 문제는 전공마다 조금씩 이제 좀 차별이 좀 있죠. 그래서 어떤 전공은 좀 쉽게 나온 전공도 있을 것이고, 대체로 좀 어려웠다는 평이 많습니다. 교육학은 나름대로 좀 평이했다고 하는데, 교육학이 평이해도, 얼마나 다루었느냐, 얼마나 강조를 해서 받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점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올해 나름대로 열심히 강의를 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의고사에서 다뤘던 문제가 전부 다 출제가 됐고 또 특별히 또 강조한 것이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시험 끝나고 복귀해서 답안 좀 평가해달라고 했을 때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20점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20점대가. 좀 놀랍죠? 보통 한 18에서 20점 정도가 꽤 많았던 걸로 알고 20점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18점에 못 미친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복귀된 답안들을 봤던 수험생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18에서 20점 정도 되더라는 겁니다. 시험 끝나고 이제 그 후기담을 이제 그 남겼는데 이거 보시면 이제 진짜 너무 너무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치수, 이거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뭐 사랑해요라는 감정 표현도 있고 갑자기 이제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합격하셔야지 제가 기분 좋죠.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은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기가 열심히 가르친 만큼 그만큼 성과가 나와주면 굉장히 기분 좋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 또 열심히 강의를 하게 되는 거고 또 나름대로 밤새가면서 연구를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도 이제 그 뭐 10점을 넘어본 적이 없고 과락까지 맞았던 분이 최고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말씀 하시고 물론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런 어느 정도 감정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분도 이제 과락이었는데 자신있게 선천적으로 교육한 머리가 없는 줄 알았다. 이 선천적으로 교육한 머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교육하기 참 재미없는 과목이구나라는 그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수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육학이 참 재밌는 거구나. 재밌다. 굉장히 이해하기 쉽고 현실적이구나. 학교 현장에 나가서 굉장히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학문이구나. 하나의 도구로서 괜찮은 학문이다. 이런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감정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통찰력 때문에 뭐 4개 다 쓰고 나왔다는 이제 분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뭐 아는 문제죠. 그냥 우리가 다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다음에 문제 보면 이제 제 얼굴이 떠올랐다는 분들도 여러 계시던데, 이제 제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간 줄 알았다고 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그만큼 이제 조금 익숙한 논점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다음에 합격하면 찾아뵙겠다 그러는데 합격하든 뭐 떨어지든 저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물론 이제 합격하면 더 좋겠죠. 서로 간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이제 합격이기 때문에 저는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같이 합심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번에 이제 설명이 굉장히 이제 퍼펙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조금 장황하게 글을 썼던데 납득이 가는 뭐 합리적인 타당한 방향 뭐 이런 그 중간에 이제 그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다른 강의를 듣다가 중간에 이제 갈아타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종종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이 교육학이라 하는 게 진짜 새로운 눈을 떴다. 그전에는 정말 외워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너무 이해가 잘 된다. 그래서 왜 몰랐는지 모르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에 이제 공부 상당히 보면 이제 나름대로 이제 모의고사에도 이번에 이제 7월달에 이제 갈아탄 거죠. 7월달에.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적었는데 이거 보니까 공부 참 나름대로 방향을 잘 잡고 공부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합격 전략 만점 전략 설명의 주요 내용 간단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3가지로 집약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09 대비 강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중등시험 일정과 출제 범위, 그 다음에 탁월한 만점 전략. 이 탁월한 만점 전략은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하려면 만점을 받아야죠.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그 교육학은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교육학 12점, 13점만 넘어오면 돼요. 그런데 12점, 13점 갖고 어떻게 만족을 합니까? 전공은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전공이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었을까? 최소한 16 이상, 16, 18점 이상은 나와야지 그래도 좀 안전하게 합격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따라오시면 최소 10점 이상은 나온다고. 자, 어쨌든 3가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의 계획부터 말씀드리도록 하죠. 요거는 이제 기초 워밍업 반인데요. 오늘부터 출발해서 오후에 월화수 3일간 간단하게 이제 교육학에 대해서 워밍업 하는 시간입니다. 요거는 이제 오늘부터 출발한 월화수 3일간 이루어지는 건데 교육학 전체 프레임을 잡는 시간에 처음 하시는 분들 저는 이제 잘 몰랐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은 걸 뭐 알기도 어렵지만 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전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방향을 잡고 뭐 어떤 것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리관지 딱 하나를 알고서 그 하나로서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눈.
그런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향하는 방향은 제 강의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이리관제. 딱 하나를 보고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도록. 전체를 꿰뚫어 보려면 전체 교육학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교육학 전체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일단 전체 틀을 짭니다. 전체 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파트든 여러 가지 주택들 많죠. 여러 개 가옥 구조들이 많죠. 그리고 그 구조만 보면 전체 가옥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교육학이든 전공이든 마찬가지예요. 전체 구조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그래야지 그 전체 교육학이든 전공이든 전체 체계가 한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배웠다. 그러면 교육과정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야 되고요. 교육심리학을 배웠다 그러면 교육심리학이 뭐냐 누군가가 물어보면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 전체를 알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 있거든요. 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공 공부하실 때 전체 구조를 먼저 짜셔야 됩니다. 전체 구조를 짜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전부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는 야 이게 뭐다라고 하는 거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 있으면 여러분 나름대로 논리 체계를 가지고 정의를 내릴 수 있으면 그 전공 과목 또는 그 교육학 과목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교육학적 안목, 전공적 안목이 형성되는 것이고 그만큼 보는 눈이 다른 사람하고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체 물론 이제 내내 추구하는 게 이제 좀 논리 구조를 따지고 핵심 개념 이 두 가지가 전체 제가 추구하는 방향에 많은 걸 알 필요가 없거든요. 어차피 교육학 논술에 옮길 수 있는 내용은 한정돼 있어요. 한정. 내가 많이 알아도 결국은 한 논점당 한 문장에서 세 문장밖에 못 옮겨요. 더 옮기고 싶다? 안 돼. 시간도 안 되고 지면도 안 돼요. 지면도. 그렇기 때문에 핵심만 알고 핵심 키워드. 구조를 알고 핵심 키워드만 알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간소화 돼요. 내용 자체가. 공부는 갈수록 양이 줄어들어요. 양이. 어떤 분들은 갈수록 눈덩이처럼 양이 늘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험 때가 다가올수록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불안하면서 이제 주변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불안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다른 사람 책자, 다른 사람의 강의 내용 이게 자꾸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작년에. 올해죠. 올해. 시험 불과 한 달 앞두고 선생님 다른 사람 자료를 봤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이거 얘기를 하던데요. 선생님 이거는 안 다룬 것 같은데 어떡하죠? 넘어가라고 그냥 버리라고 버려. 이렇게 굉장히 그 수강생 많은 그 선생님들 여기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죠? 엉뚱한 걸 이렇게 짚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다 버리라고 하죠, 다 버리고. 실제로 올해 작년도 그렇지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저만큼 정확하게 맞추고 강조하면서 출제했던 분은 아무도 없어요, 진짜. 정말 자신 있어 갖고 오시라고 얼마든지 비교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초점을 맞춰서 간단하게 기초 정도를 살피게 되고 1, 2월 이제 본격적인 이제 공부 시즌이죠. 1월부터 때는 이제 1, 2월 강의는 1호반과 이제 월화반이 있는데 내용은 동일합니다. 시간도 동일하고 다만 이제 그 1호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 몰아서 하기 때문에 조금 부담감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강의 특징이 이제 프레임 전체를 익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개인 관리가 들어갑니다. 개인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습을 제가 지도를 하는 거죠. 이건 자율적으로 이제 참여할 수 있는데, 정규 시간은 월화반 같은 경우 9시 반에서 1시 반까지 하게 되고, 이제 팀 학습 있죠. 2시 반부터 5시까지. 요 팀 학습은 이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팀끼리 학습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한 명씩 호명을 해서 암기를 하고 있는지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배운 거를 그날 반드시 저한테 확인받고 집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고돼요. 그래서 이제 몇 번을 이렇게 패스를 못해서 몇 번 공부하고 이제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양이 좀 있기 때문에 하루에 공부한 걸 다 보고 간다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물론 이제 아주 세부적인까지 다 이제 물어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개괄적으로 몇 개 정도 물어보고 물어볼 때는 우리가 이제 논술은 글로 쓰는 거죠. 펜 가지고 이거는 똑같은 논술의 문제로 제가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개념이 있다면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장단점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이렇게 이거 구술 oral composition
우리가 논술하기 전에 전 단계가 오럴 컴포지션이거든요. 말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로. 자기가 이해하는 것을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건 이제 교정받고, 피드백 받고, 이제, 패스가 되면 이제 집에 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개별 첨삭도 뭐 저만큼 많이 하는 분들 아마 없을 겁니다. 1, 2월 같은 경우는 이제 매주 강의할 때마다 그 과제가 나가는데, 우리 과제가 논술식 과제 그냥 그대로 논술로 써야 되는 것이 직접. 뭐 이렇게 블랭크하고 뭐 그렇게 그게 객관식이 아닌 이상 블랭크 전혀 필요가 없거든요. 핵심 키워드는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걸 알고 문제가 주어지면 이제 쓰고 가능하게 된 써서 이제 저한테 그 첨삭을 받게 되는 건데, 1, 2월에 간단하게 이제 워밍업 형태로 이제 뭐 완결된 전체 답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문 중심으로 한 단락씩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제 한눈에 프레임 익히고,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개인 관리를 하고, 개별 첨삭을 받게 되는데, 인강생도 직강생과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인강생도 똑같은 첨삭을 받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전체 연간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죠. 1, 2월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교육학 전체 구조 틀을 익히고 교육학 체계를 확실하게 다지게 될 겁니다. 많은 내용을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그 수업 진행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기본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루게 되고,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 주요 개념들을 확실하게 파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암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암기법도 따로 제시를 해서, 어떤 분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본인이 할 때는 잘 기억이 안 되는데 이상하게 제가 얘기하면 기억이 잘 된다는 게 그것만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어쨌든 뭐 우리가 이제 교육학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외우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파지할 수 있도록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암기와 그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해와 암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같이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해를 하고 암기는 나중에 뭐 7, 8월이나 9, 10월에 해야 되느냐?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전부 바보예요, 바보. 우리가 정말 컴퓨터처럼 잘 외울 수 있고, 한번 외우면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공은 전공대로 엄청나게 양이 있고, 교육학대로 또 헛걱거리고 있죠. 그런데 외워도 잊어버리거든요. 그만큼 계속 외워줘야지 이게 숙달되고, 나름대로 머릿속에 이제 흔적이 남아있고,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발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해와 암기는 같이 가요. 병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외우고, 저는 이제 1, 2월부터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암기법 제시하고, 암기해서 집에 돌아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한테 이제 개별 그 관리를 받는 것은 이제 직강생에 물론 이제 하나일 수밖에 없죠. 뭐 인강생 제가 다 관리를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첨삭은 뭐 같이 하겠지만, 3, 4월은 이제 심화 과정입니다. 1월 조금 더 심화해서 교육학 전체를 이제 완성하는 그런 단계다라고 볼 수 있는데, 1, 2월과 3, 4월이 이제 교육학 전체에 대한 이론을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별 첨삭도 마찬가지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5, 6월은 종합 적용반입니다. 1, 2, 3, 4월에 공부했던 내용을 객관식 기출 변형, 논술형으로 변형하고 행정고시에 나왔던 논술형 문제 직접 적용해보면서 실전 감각을 조금씩 이제 익혀나가는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논술형 모범 답안을 만들어서 모범 답안을 제시해드립니다. 물론 이제 이거 모범 답안은 참고용에 외울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뭐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논술 쓰는 거는 전혀 부담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논술을 좀 잘 가르치거든요. 여기 교육학 논술로 시험 유형이 바뀌면서 종래 그 객관식으로 가르쳤던 분들이 굉장히 고전하고 있죠. 답안지조차 못 냅니다. 모범 답안을. 그 이유는 이제 글은 안 써보면, 또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면 답안을 못 씁니다. 어떤 분은 이제 보니까 가끔 답안 내던데 보니까, 뭐 이건 뭐 학생 수준의 답안지가, 그만큼 글을 안 써봤다는 거예요. 저한테 배우면 서론 쓰는 거, 본론 쓰는 거, 처음에는 조금 어려운데 그런 서론, 본론에 대한 인지체계 딱 잡히면 정말 그냥 쉬워요. 본론 전개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논술 쓰는 거는 전혀 부담이 없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는 내가 암기가 안 돼서 못 쓰는 거, 뭐 몰라서 못 쓰는 거, 뭐 그런 정도로 있겠지만,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감이 없을 겁니다. 이
논술 방법을 배우면 이제 전공할 때도 전공 논술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서론 결론 뭐 1분이면 끝나. 1분. 1분도 안 걸려 그냥.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연습 시즌이 이제 7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시즌입니다. 이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1년 거의 뭐 1년은 아니죠. 우리 수험 계획을 보면 이제 1월부터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 이제 그때 시험을 보게 될 텐데, 그럼 뭐 12월 좀 안 되죠, 그죠? 11월 정도밖에 11개월 정도가 되는데, 이 11개월 정도에서 반 딱 잘랐어. 반 딱 잘랐어. 이 5, 6월에 시험을 보러 간다는 생각, 6월 말이 내가 임용시험 보는 날이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반 딱 잘라서. 그 다음에 다시 7, 8월부터 이제 다시 이제 또 수험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5, 6월, 여러분 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을 세우실 때 딱 6월 말이 임용시험 일이다. 그러니까 6월 말까지는 임용시험 일이면 한 번 보고 들어가서는 곤란하겠죠. 어느 정도 체계가 다 잡혀 있어야 돼요, 체계가. 그래서 6월 말에 임용시험일이기 때문에 전공이든 교육학이든 최소한 5번 이상은 봐야 돼. 외우면서. 최소한. 그래서 최소. 5번에서 10번 이상을 보고, 그리고 임용시험 본다. 물론 이제 그때 모의고사 있을 거예요. 저는 매달 모의고사 있을 텐데, 그때 이제 모의 테스트 하면서 실력을 이제 점검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7, 8월부터 문제풀이 시즌이고, 이때는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에요.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이제 적용해보면서, 좀 문제점들을 확인해가고 좀 더 정교화하는 그런 시즌이라고 볼 수 있는데, 7, 8월 때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핵심 쟁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일단 이제 제 주 교재가 바뀝니다. 그 주 교재가, 원래 이제 기본반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 교재가 아마 5, 6월인가 7, 8월부터 좀 바뀌는데 5, 6월인가 5, 6월에 나올 수도 있고요. 작년에 5, 6월 했나? 이게 이제 핵심 똑똑한 똑똑인데 제목은 이제 바뀔 수도 있고요. 분량이 별로 안 돼요. 한 200페이지 되나? 200페이지, 300페이지? 이거 갖고 가는 거 이거 갖고. 그래서 다른 분들은 뭐 한 2권짜리 책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200페이지짜리 가지고 그거 계속 수달하게 됩니다. 계속. 이번에 시험 보실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굉장히 좋은 교재예요. 굉장히 시중에는 없는데 딱 답안에 쓸 수 있을 것만 딱딱딱 딱 한 문장에서 3문장. 작년에 교재가 핵심 터치 1, 2, 3 한 문장에서 3문장을 쓴다는 거예요. 딱딱. 그래서 7, 8월부터는 이제 모의고사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풀이인데 영역별 모의고사를 하게 됩니다. 영역별. 모의고사 조금 일찍 시작하는 거죠. 영역별로 문제풀이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출제 1순위 쟁점들을 이제 다시 한번 전체를 정리하게 되고, 이게 이 주 교재로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고, 이때는 이제 완결된 논술문을 작성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90일은 실전 모의고사죠. 이거는 영역 불문하고 이제 섞어버립니다. 섞어버려서 이제 출제를 하게 됐죠. 제가 신경이 굉장히 곤두서는 시기가 9월부터예요, 9월부터. 물론 7월부터 이제 신경이 날카롭기 시작합니다. 9월부터는 굉장히 예민해져요. 왜냐면, 아무래도, 적중을 많이 시켜야 되고, 제가 책임지고, 또 합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 강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신경이 굉장히 날카롭고, 학교 동향도 살피게 되고, 거의, 이때는 이제 제 9월부터는 거의 잠을 잘 못 자죠. 이제까지 제 경험상 붙여보면. 그래서 잠 못 자고 와서 강의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잠을 못 자고 오면 저 특징이 잘 안 보여. 안 보입니다, 이상하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한참 지나면 이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나스 작년에 이제 2017학년도는 이제 조나스 문제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것도 제가 이게 예감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를 내면서 이거 이상하다 이거. 또 올해 워커 문제, 워커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 뭐냐? 그다음에 뭐 학교 적용하는 이유를 써라 이거. 조금 어려웠을 텐데 워커 모형은 일반적으로 이제 대규모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 잘 적용을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교과상으로. 그거 그대로 믿어서는 안 돼. 믿었으면 오래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 저는 그렇지만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 적용하더라도 학교 현장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때는 이 모형을 적용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상하다 이거. 출제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예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이때는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이 양질의 문제하고 모범답안을 토대로 다시 한번 이제 그 쟁점을 정리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 이때는 이제 전체 한번 정리가 들어가는데 이때는 정리는 조금 어렵고 이때는 별도로 핵심 압축 코드가 이걸 또 줄인 거 또 이걸 또 줄여서 한 반 이상 줄여서 압축 코드로 한번 이제 날 잡아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2월은 이제 수강하신 분들은 이제 면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면접도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연간 강의 계획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시험 일정과 출제 범위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1차 시험은 교육학과 전공 과목 2과목으로 되어 있고 교육학은 9시부터 출발해서 10시까지 60분을 보게 되어 있고요. 60분에 논점 4개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공은 2교시, 3교시 나눠져 있죠. 90분씩 시험을 보죠. 40분 중간에 이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게 되고 전체로 보면 4시간이죠. 여러분 1년 농사가 4시간 만에 끝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탈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괜찮은 건데 이 4시간을 위해서 그 1년 동안 그렇게 피땀 흘리고 피는 흘리진 않겠죠. 땀 흘리고 고생하고 그러는 거예요. 같이 고생하는 같이. 그래서 이 4시간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2차 시험입니다. 1차는 이제 당당하게 좋은 점수를 받고 2차 시험은 경기는 조금 이제 좀 특이하고요. 일반적으로 실기 실험 평가가 있고 실기 실험 평가는 지역별로 특히 실험 평가 같은 실기 평가는 이제 예체능 과목이죠. 음악, 미술, 체육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다 들어가는데 실험 평가는 뭐 과학 같은 거, 뭐 기계 설비 이런 것들 지역마다 조금씩 이제 들어가는 지역도 있고 안 들어가는 지역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건 이제 나중에 별도로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교수 학습 지도안 작성은 최근에 이제 비중이 조금 덜해지고 있는 추세인데 요 제외되는 지역 있죠. 요 지역 이외는 여전히 60분의 교수 학습 지도안을 작성하게 되어 있고 20분간 수업 실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강원 5분 줄이고 대구는 5분 늘리게 되고 그다음 교직 적성 심층 면접은 이제 평가 시간 10분이 일반적인데 요것도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교과 전공자와 비교과 전공자 나누어서 10분, 15분 이렇게 이제 별도로 할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5분을 주는 지역이 이제 강원 세종, 20분 주는 지역이 인천 대구,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 다음 경기 지역은, 비슷한데, 실기평가 하죠. 실험평가는 없고요. 그 다음에 수업 능력평가라고 그래서 이 수업 능력평가가 수업 실현과 수업 나눔인데 결국 수업 실현일 때 똑같아요. 수업 실현. 수업 실현은 15분간 수업 실현하고 그 실현한 수업에 대해서 그 평가자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이 10분 이렇게 돼 있죠. 요거 하나가 추가됐다는 거 정도가 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 좀 특이할 만한 것은 이제 면접이죠. 면접의 집단 토의와 개별 면접으로 해주죠. 집단 토의가 들어간다는 것이 좀 특이한 겁니다. 근데 집단 토의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별거 없습니다. 요령만 아시면 별거 없어요, 그냥. 어쨌든 여기 좀 특색이 있다라는 거고요. 요거 2차는 뭐 지금부터 크게 중요할 필요 없고요. 1차 끝나고 해도 충분합니다. 1차 끝나고 한 달 정도 남아 있죠. 그 기간에 이제 스터디를 구해서 열심히 이제 드릴 하는 겁니다. 자, 특별한 탁월한 만점 전략 설명하도록 하죠. 공부는 왕도가 없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나름대로 지름길 어느 정도 지름길 찾을 수는 있겠지만 왕이 가야 하는 그런 이제 왕도는 없는 거죠. 왕도. 그런데 아무래도 바른 길을 가는 게 중요한 거죠. 바른 길을. 이게 정도는 있다는 거죠. 정도. 어떻게 정도를 갈 것인가를 잘 판단하셔서 돌아가지 마시고 자꾸 또 엉뚱한 데 가서 헤매지 마시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그럼 바른 길을 가려면 일단 문제식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합격과 불합격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과연? 어떻게 하면 합격하고 어떻게 하면 불합격하는지 아주 간단해요. 합격은 합격할 만큼 공부를 하는 겁니다. 불합격은 합격하지 못할 만큼 합격할 만큼 공부를 안 하는 거죠. 합격할 만큼 공부를 하게 되면 합격하는 것이고 단순한 논리죠. 단순한 것이 상당히 진리입니다. 합격할 만큼 공부를 안 하면 안 하고 안이 떨어지면 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합격할 만큼 공부를 하게 되면 합격하는 겁니다. 근데 합격할 만큼 공부를 한다는 게 이게 또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게 합격할 만큼 공부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지 또 실패를 면할 수 있는지. 이거 이제 합격할 만큼 공부를 못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죠. 대다수입니다. 근데 그 실패하는 것이 도대체 왜 실패를 하는가? 실패하는 요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변하지 않기. 여러분들이 변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달라지지 않으면 합격은 그저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달라져야 돼요. 본인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수험 적합형 모드로 바뀌어야 되니까, 수험 적합형. 그동안 뭐 그냥 설렁설렁 공부했다, 학과 공부 뭐 설렁설렁 했다, 하더라도 딱 임용시험에 맞는 수험 적합형 형태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사람이. 잘 안 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아침에 9시에 일어나는 분들은 거의 보면 9시에 일어납니다. 안 바뀝니다, 잘. 8시 한번 일어나 봐야지. 8시 일어났죠? 하루 이틀 8시 일어나지만 그 다음에 또 9시로 돌아가 버립니다. 안 바뀌어, 잘. 왜? 뭔가 여러분 새로운 걸 먹고 싶잖아요? 근데 늘 보면 식당 가면 늘 먹던 거 먹게 되는 겁니다. 왜? 인간의 뇌는요, 인간의 본능과 관련되는 건데, 인간의 뇌는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UCL의 그 마워 교수가 연구를 했는데, 인간의 뇌는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변화하는 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도록 자꾸 뇌가 자기도 모르게 9시에 넌 9시에 일어나야 돼, 9시에 일어나야 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확 바꾸려면 변화한다는 것은 뇌가 인지하죠? 그러면 두려워하기 때문에 또 그대로 가려고 그래요. 마치 관성법칙처럼 그대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합격하는가? 변하긴 해야 되는데 뇌는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지 뇌가 알아차지지 못하도록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겁니다. 뇌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스몰 스텝으로 조금씩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9시 일어나는 사람이 8시 일어나고 싶다 그러면 처음부터 8시로 잡지 말고 5분 간격으로 일정하게 한 일주일 정도는 7시 55분 일어나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주는 7시 50분 일어나 보고. 그럼 내가 인지를 못해요. 조금씩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걸 다 바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만약에 떨어진 분이 계신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강의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교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걸 바꿔야 되는데 잘 안 바꿔요, 보면. 그냥 또 가고 있어, 또. 별로 도움이 안 됐던 강의, 별로 도움이 안 됐던 교재 또 보고 있는 그걸. 왜? 이상하거든요. 바꾸면 뭔가 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근데 그걸 못 바꾸는 거예요. 확 바꿔야 되는데. 확 안 바꿔지는 거죠? 잘 안 바뀌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씩 수험 적합형 모드로 바꾸면서 공부 계획을 세울 때라도 무리하게 세우지 마시고 조금씩 바꿔주셔야 됩니다. 조금씩. 그리고 제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모르게 조금씩 바뀔 거예요. 조금씩. 자, 그 다음에 공부의 정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의 본질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 시험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의 본질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본질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공부 방법을 알아야 된다.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일체유심조라고 그러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의 본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의 본질, 교육학 논술입니다. 교육학과 관련해서 보면, 교육학 논술, 여러분들이 그 전공 같은 경우는 이제 서술형과 논술형으로 되어 있죠. 객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육학 논술이면 교육학과 논술이 종합되어 있다는 것이고, 교육학 시험을 객관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논술식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학을 논술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에 능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좀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잘 아는 사람, 교육학 논술 전문가가 누군가가 도와주면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교육학 논술을 보시면, 교육학은 논제가 있고요. 논제에 대해서 답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논제라고 하는 것은 사례형인데, 교육학적 사고를 요구하는 가상으로 만든 교육학적 사례가 있고, 그 사례에
논리적으로 핵심 내용을 토대로 논리적으로 피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토대로 논리적으로 요 문제에 대해서 요 문제에 맞는 핵심 내용을 골라서 그 다음에 논리 체계를 잡아서 서술해 주는 거죠. 요 문제에서 해당되는 핵심 내용은 많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몇 문장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문장에서 세 문장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걸 공부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교육학적 사고를 요하는 교육 사례에 해당되지 않은 것을 싹싹싹 빼버려요. 전부 다 빼버리고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들을 끄집어 왔어. 그걸 중심으로 공부하는데 많이 하지 말고 핵심만 잘 간추려서 그거를 잘 정리한 다음에 문제가 나오면 거기에 적용해서 논리적으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되게 간단한데 이게 쉽지가 않죠. 왜냐면 기존 방식, 아까 말씀드린 기존 방식들은 자꾸 고수하려고 그래요. 특히 재수 사무소 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만약에 객관식 공부하셨던 분들은 그 생각을 빨리 떨쳐버려야 됩니다. 객관식으로 자꾸 팔려고 들어요. 자꾸. 학문하려고 들은 사람도 있고요. 객관식으로 아주 지엽적인까지 다 팔려고 들은 사람도 있고 나올 것 같지 않은 전혀 출제될 것 같지 않은 것까지도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제될 수 있는 논점들을 중심으로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전공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략 두 번째로 말씀드리죠. 공부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방법은 처음에 책을 펴죠. 책을 펴면 우리는 이제 오감각을 토대로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많은 정보들은 전부 다 자극 정보들을 이 자극 정보들이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여러 가지 오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 많은 정보들 중에서 책이라고 하는 그 문자로 되어 있는 그 정보 또는 강의를 들으면 강의의 시각적인 거 여기에다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 단계 공부할 때 처음에는 주의를 집중해야 돼요. 주의 집중에 위배가 되는 요소, 주의 집중에 방해가 되는 요인이 있다 그러면 다 제거를 하셔야 돼요. 제거. 핸드폰도 잠시 꺼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정리부터 하고 공부하실 때는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 다음에 책에다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책에. 나머지는 다 무시해버리고 그 책에만 딱 주의를 집중하죠. 주의를 집중한 다음에 글을 읽어 나갑니다. 읽어 나갈 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해를 해야 돼요. 두 번째 주의 집중이 끝나면 이제 책을 읽으면서 하나씩 이해해 나가는 거예요. 이해라고 하는 것은 풀어 헤친다는 거예요. 풀어해서 뭔가 좀 압축되어 있는 것을 풀어 헤쳐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게 이해입니다. 의미를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지 외우든지 말든지 하는 거죠.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암기는 굉장히 위험해요. 이거는 뭔가 응용형 문제, 뭔가 적용형 문제가 나오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주의 집중이 되어 있으면 하나씩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사전이라도 찾으셔야 돼요, 사전. 국어 사전이라도 찾아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강의를 들으면 강의하는 사람이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요. 이해가 됐다. 그 다음에 그 이해된 것을, 그 많은 내용을 머릿속에 저장하려면 체계적으로 조직해야 되겠죠?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정리는 조직하고 정교하는 거예요, 정교. 그 많은 내용 중에서 뼈대를 간추리는 겁니다, 뼈대. 조직화라는 것은,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 쭉 분류를 해서 좀 체계화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정교화는 그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살을 보태는 거예요. 구체적인 살을 보탤 때, 많은 것을 보태면 좀 곤란합니다.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간단한 정도만 보태나가는 거죠. 쓸 수 있을 정도만. 우리는 쓸 수 있을 정도만 정리하고, 시험, 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요것만 쓰겠다. 그것만 외우고 들어가는 겁니다. 정리가 됐으면 이제 암기를 하는 거죠. 이해시키고, 강의에서는 이해시키고, 정리하고, 이건 제가 하는 몫이에요.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고, 조직화하고, 종교하고, 그 다음 암기도 어느 정도, 암기법을 제시하는데, 제 몫은 거의 여기까지입니다. 암기법을 제시하면, 암기법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끝나면, 정리하셨으면 그 정리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서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암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챕터가 큰 챕터, 어느 정도, 뭐 중간 챕터도 좋고요. 큰 챕터도 좋고, 챕터 하나가, 한 2페이지 정도 됐다. 2페이지가 끝나면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빨리.
조금 느리지만 확실한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앞으로 막 가려고 그래요.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읽고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해가 어느 정도 되고 조금 나름대로 키워드가 딱 보이고 했으면 그 챕터 끝날 때 외우는 겁니다. 바로 눈 딱 감고 외우고 그 다음 장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고 암기를 하고 또 다음 장 넘어가시고 그 암기 과정을 중간중간에 주셔야 됩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요거 수업 중에는 제가 이렇게 다 정리를 해드리고 암기를 했죠? 인풋을 했으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웃풋의 과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암기된 것을 끄집어내기를 요구하고 있죠? 그러면 시험에 적합해지려면 자꾸 끄집어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집에 머리에 있는 걸 자꾸 끄집어내는 게 어렵죠? 근데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암기하고 또 중간에 쉴 때 또 가만히 누워서 이렇게 눈 감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인출하고 밥 먹을 때 인출하고 걸어가면서도 인출할 수 있거든요. 오늘 공부한 거 이런 짜투리 시간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전공이든 교육학이든 자꾸 인출하려고 해요. 인출하다 막히죠? 이따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거부터 봐야지. 이렇게. 그래서 인출까지 이렇게 집중해서 책을 읽고 한 글자 한 글자의 뜻을 분명하게 파악해서 의미를 풀어헤쳐서 의미를 이해하고 이해가 됐으면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조직화하고 정교한 다음에 외운 것을 수시로 인출해내는 과정. 요 과정만 잘 해주시면 여러 번 반복해서 해주시면 누구나 다 쉽게 합격할 수 있고요. 누구나 고득점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하나씩 간단하게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죠. 조직입니다. 개념을 조직하는 교육학 개념. 교육학 여러 개 개념들이 있겠죠. 그 개념 틀을 딱 설계 형태로 딱 조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논술이면 논술 전체 도식을 이제 스키마를 머릿속에 이제 형성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정교화는 살을 보태 나가야 되는데 살 버틸 때 너무 많은 살을 버티면 곤란하죠. 그 개념에다가 한 문장에서 세 문장 정도로 구체적으로 살을 버티는 살. 딱 쓸 수 있을 것만큼만. 이건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제 살을 보태면 되는 것이고 문장 전체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 키워드를 딱 알고 내 말로서는 저는 이제 강조하는 게 키워드를 기억하고 여러분들 말로 자꾸 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암기 방법입니다. 암기 방법 되게 중요해요. 무식하게 막 깜지가지고 이렇게 칠해가면서 외우시는 분들 있죠.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나중에 인출하려면 인출 단서가 없기 때문에 인출이 안 돼 이게. 근데 암기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는 그 암기 방법이 인출 단서가 돼서 인출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암기 방법을 동원했으면 그 암기 방법을 옆에다 써놓으십시오. 요렇게 내가 외웠다. 두 문자로 암기 방법은 많습니다. 두 문자법이 있고 운율법, 순자 변환, 스토리법, 연상법, 종합법. 이 전체를 종합한 게 종합법이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두 문자법이죠. 여기다 운율을 넣으면 운율법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육학 같은 경우는 숫자로 변환할 필요는 없었고요. 뭐 국사라든지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숫자로 변환해서 하면 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 이야기식으로 암기할 수도 있고요. 다른 것과 연결해서 연상하는 방법도 있고 종합법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몇 개 종합하는 겁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두 문자법과 스토리법, 종합법을 좀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하면 좀 쉽게 외워질 수 있거든요. 요런 어떤 방법을 써서 외웠으면 옆에다 써놓는 것도 좋아요. 처음에 써놓으면 나중에는 보면 또 다른 생각이 나오거든요. 그 또 다른 생각이 나면 이게 진짜 너무 별로다. 다음에 보니까 더 좋은 아이디어가 또 써놓는 겁니다. 써놓으면 그것만 보면 딱 떠오르거든요. 이렇게 이해가 인출 단서가 돼서 쉽게 인출이 돼요. 무식하게 외우지 마십시오. 막 그 깜지칠하고 막 이렇게 암기하는 그 장기기호로 저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 살폈던 조직화, 정교화예요. 조직화. 전체 틀을 딱 잡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교해 놓으면 이게 장기기호로 넘어가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암기 방법을 동원해도 기억에 오래 파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암기 방법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객관식이 아닙니다. 논술식이다. 외워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식하게 공부하지 마십시오. 깜지칠해가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암기법 중요합니다. 암기법 프린트 소개해놨죠? 23페이지 보시면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주의집중, 주의를 기울이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것이다. 이해하라. 그렇지 않으면 무의미한 철자에 불과할 뿐이다. 23페이지 보십시오. 정리, 핵심 구조하고 압축 요약하라.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단편지 지식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것이다. 암기, 정리한 내용을 꼭 암기하라. 그렇지 않으면 머릿속에 남는 게 없다.
인출 수시로 떠올려보고 연습하라. 그렇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바로 인출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그다음 밑에 보셔 암기 방법, 두문자법, 그 예들이 많죠. 몇 가지만 제가 넣었습니다. 운율법, 숫자 변환법 있는데 이걸 토대로 응용을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쭉 있죠. 전체적으로 종합법까지 다 설명해놨습니다. 한번 참고로 보시고 필요할 때 이제 수시로 활용해 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수업 중에는 또 제가 나름대로 이제 암기 방법도 안내해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암기는 아까 말씀드린 수시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암기를 하시고 인출입니다. 시간 나는 대로 이거는 시공을 초월해서 인출합니다. 인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논술 문제 또 적용해 보면서 또 인출하고 요 과정을 좀 잘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과정만. 자, 정리 한번 해보죠. 개념을 익힌다. 개념을 체계적으로 구조화시키고 조직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 개념에 살을 보탤 때는 종교할 때는 많은 살을 보태려면 곤란하다. 답안지 옮길 만큼만 한 문장에서 세 문장 정도 키워드를 중심으로써 딱 정리한다. 이거 물론 제가 해드립니다. 나중에. 처음에는 1, 2월에는 전적으로 이해하고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00페이지, 300페이지, 200페이지 정도 분량이 되는 그걸 가지고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암기를 할 때는 암기법을 동원해서 암기라고 수시로 인출하자. 요거만 잘 해주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 강조하는 거, 특별히 강조하는 거.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두는 거죠. 우선순위를 좀 두고 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좀 우선순위를 조금 더 둬가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고요. 여러분들 책을 읽을 때는 선형적으로 책을 읽으시면 좀 곤란합니다. 처음 공부할 때는 선형적으로 물론 읽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우리가 선형적으로 읽는다는 것을 이제 줄대로 읽는 거죠. 첫 번째부터 끝까지 쭉 읽어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처음 공부할 때는 물론 이제 처음부터 쭉 보니까 괜찮겠지만 두 번째 공부할 때는 선형적으로 읽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좀 어렵구나, 좀 부족한 부분을 좀 먼저 보는 겁니다. 먼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비선형적으로 책을 읽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합격 전략 세 번째. 합격은 마음속에서 잉태된다. 일체, 유심조라고 그러죠. 모든 거는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 일체. 일체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유심조, 마음이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먹는가에 따라서 합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합격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우리가 공부할 때는 마음속에서 그런 합격에 강한 의지와 신념이 있고 이게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성공감의 토대가 될 때 이게 신념이 생기는 거겠죠. 이런 확신, 아까 처음에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하실 때 확신을 느끼셔요. 확신. 아, 될 것 같다. 된다. 할 수 있다. 그런 조금씩 성공해 나가다 보면 그 확신이 찹니다. 확신이 참. 그러면 마음속에서 이미 이긴 거야, 이긴 거. 여러분 개를 보면요, 어르렁 짖죠, 둘이서 어르렁 짖다가 싸우지도 않고 한 개가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왜? 이미 기선에서 제압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죠? 싸우고 이길 것인가, 이기고 싸울 것인가? 이기고 싸우라는 게 이기고.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100번 싸웠어도 위태롭지 않다. 우리 보통 백전백승이라는데 손자병법에서는 전략으로 백전불태입니다.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다. 두 마리 개가 으르렁거리면서 싸우지도 않고도 이기잖아요, 그죠? 이거는 내가 이미 마음속에 합격할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이 있을 때는 그게 가능해요. 마음속에 합격에 대한 희망과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남은 긴 여정이겠지만 힘들고 고난할 수도 있고요. 외로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1년만 참으십시오. 1년만.
1년만 합격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이 있으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고 그게 곧 합격으로 자기도 모르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 오즈의 마법사 보면 이제 그 북쪽 요정이 그 뭐 그 누구야 누구지? 예? 예, 도로시 도로시에게 얘기하죠. 에메랄드 성으로 가고 싶은데 북극 요정이 에메랄드 성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 주면서 내가 모든 마법을 동원해서 너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북극 에메랄드 성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겠다라고 얘기하죠. 제가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제 책에도 그게 있는데 북극 요정처럼 여러분들이 도로시가 되는 주인공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모든 마법을 동원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합격에 안전하게 그것도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 그런 사람이고 싶고요. 어쨌든 오늘 이제 눈도 내리고 첫 출발도 괜찮은데 뭐 나름대로 이제 그 집에 돌아가셔서 이제 나름대로 전략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마음의 준비도 좀 하시면서 1년간 조금 힘드시겠지만 열심히 정진하셔서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그 꿈 반드시 1년 안에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모범 답안 전체 모범 답안 그 원하시는 분 계세요? 전체 모범 답안. 제 그 티치스파 가보시면 거기 티치스파 아시죠? 티치스파 제 사이트 권지수 찾아가시면 거기에 그 처음부터 논술형 모범 답안 전부 다 5년치인가 그 다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 여기에 나가보면 이제 201호인가? 여기 201호인가요? 202호인가요? 202호죠? 202호 옆에 보면 거기 그 비치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모범 답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가져가셔도 좋고요. 예. 영역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학문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면 훨씬 좋죠.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제 있으면 이제 찾아서 보는 것도 괜찮은데, 어떤 분을 보니까 이제 수험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전공은 물론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교육학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교육학 분과 학문 영역별로 되어 있는 책들 있잖아요. 교과서. 그런 거를 자꾸 여러 개 갖고 보시더라고요. 물론 초반기에는 가능할 수 있어요. 모르면 그냥 물어보면 돼요, 저한테.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책 찾는 시간도 절약하고 책값도 아끼고. 저는 그 티처스파에 보면 저 질문 날이 있거든요. 대부분 다른 선생님들 전부 다 거기 학원에서 다 운영해요. 제가 직접 답변 달아요, 그냥 직접. 관여하지 말라고. 제가 관여할 수 없는 거, 예를 들어서 뭐 행정 처리 같은 거, 그런 거는 거기서 답변 달고 제가 다 답변 달아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그러니까 질문 있으면 얼마든지 올려주면 친절하게 답변 달아드릴 수 있으니까 뭐 수업 듣든 안 듣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제가 볼 때는 살 필요가 없을 거예요. 또, 팀원 이제 그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원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이제 그 같이 매칭을 하고, 원하는 분이 없으면 이제 제가 상황을 보고 재수하고 초수가 있으면 좀 섞고 전공도 조금 다르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팀도 보면 이제 잘 잘 서로 마음이 잘 맞아서 이게 또 어느 정도 운이죠. 마음이 잘 맞아서 잘 굴러가는 팀이 있고 또 안 그런 팀도 이제 가끔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요청하시면 이제 뭐 나오면 또 다시 다른 데 이제 넣어드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죠? 그렇죠. 월화. 원래 일요일 반이 작년에 2시간,
우리가 보통 이제 월화반이 월요일 4시간, 화요일 4시간 이렇게 이제 8시간이거든요. 일요일 반은 제가 작년에는 시간대를 좀 2시간 줄였어요. 2시간, 그러니까 총 합치면 8시간 해야 되는데 6시간 한 거죠. 너무 힘들더라고, 저도. 강의 듣는 분들 좀 힘들어서, 일단 2시간 좀 늘려놨습니다. 뭐 3, 4월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이렇게 시간대를 했고요. 그냥 월화로 계속 갑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가는 길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보기는 좋은데 눈이 막 질퍽질퍽해서 불편할 수 있을 텐데 하여튼 뭐 인연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뭐 여러분들 저하고 이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요 설명이 온 만큼 이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 하여튼 뭐 저하고 이제 오늘 이게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도 저를 보고 왔기 때문에 공부 좀 잘 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모든 분들이 새해 인사 미리 드립니다. 새해 합격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올해 혹시 교육학을 전혀 모른다 하시는 분 계세요? 아주 생소하다. 아, 선생님 아주 생소하시구나. 근데 조금 하셔도 처음 생소하신 분의 특징이요. 저는 작년에 연극 영화과 분 두 분이 이제 수업을 들으셨는데 계속 따라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교육학을 평소에 이제 공부를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고 말이.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게 선생님 용어가 왜 이렇게 고급져요 이러더라고요. 고급지다라는 말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이게 어법이 안 맞는데 고급지다 고급스러운 것이지 왜 고급진 거지? 요즘에 이렇게 쓰나 그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어디 TV에서 그렇게 쓰나 봐요. 고급지다고. 그 어법이 안 맞는 말이거든요. 어쨌든 고급스럽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왜 고급스럽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생소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익숙해지면 좀 괜찮아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생소해요. 용어가. 자꾸 우리가 이제 사람도 처음 보면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자꾸 보면 이제 익숙해지거든요. 용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네. 가셔도 좋습니다. 네.